부시장 박영성, 귀하께서는 2012년 부천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남다른 헌신과 열정으로 부천시 참여예산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므로 그 고마움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4년 10월 29일 부천시장 김만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봉사단항하실 텐데 끝까지 이렇게 부천시 발전에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논의되어지고 제출되어진 의견들이 잘 논의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시민위원으로 같이 한다라는 게 참 어렵고도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했을 때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그렇게 시간을 투여하고 노력한 만큼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입장으로서 또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시의 살림을 한번 들여다봐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소 불비하거나 승에 좀 안 차는 일이 있으셨더라도 그런 면에서 대의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90만 부천 시민을 대신해서 부천시 살림살이를 한번 내가 들여다보고 의견을 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조정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시고 내년도에 더 개선되는 참여예산제가 되는데 내가 한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인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참 걱정도 많았고 과연 이게 취지대로 될까, 그런 염려를 시장으로서 참 많이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제일 컸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과시용으로 내지는 이렇게 민주성을 덧칠하는 의미로서의 형식적 운영이 제일 걱정이었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그런 걱정은 덜어놔도 되고, 너무 열심히 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또 너무 열심히 하셔서 시의원들이 시기심을 내거나 견제하는 또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 제도가 성공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명감과 적극적 참여, 이것이 우리 참여예산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부천의 참여예산제는 그런 일각의 우려를 말끔히 지난 몇 년 차로서 거쳐오면서 씻어냈고 전국에서도 다 이렇게 보고 배우러 오는 그런 참여예산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이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시민참여예산제로서의 동기부여와 이 제도의 취지가 잘 활성화되기 하기 위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동별로 이렇게 일정 액수의 예산을 배정해서 그 동에 필요한 사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예산 배당 제도를 이렇게 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끼 상품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이런 돈이 있으니까 뭐에 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리고 모인 김에 우리 시 살림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런 취지였죠. 그런데 이제 지금쯤에 와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배당하는 예산은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몇 차례 거치면서 이제 많은 어떤 주민 수건 사업들이 걸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동이라든지 구라든지 시 차원이라든지 공모의 방식으로 진짜 필요성이 공이 인정되는 일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제한 사업으로 좀 가다듬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한 가지 축은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 그대로
우리 시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는 것인데, 이 점은 우리 부천시가 독특하게도 교육지원 경비에 대한 심사를 주민참여예산제 틀을 한번 거치도록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또 교육 현장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는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적 조치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편성을 한번 이렇게 심사를 받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신경 써서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들여다보는 그런 자극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볼멘소리도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이제 걸러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는데, 정작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쓸 돈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막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예산, 선심성 예산,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면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지방 재정의 취약성과 갈수록 힘들어지는 살림살이 여건, 이 지방의 세입 구조의 문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참여예산위원님들이 부천시 차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비중이, 쉽게 얘기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지방세가 20%, 국세가 80%, 이런 2대8 세입구조. 그런데 하는 일은 저희가 볼 때 거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5대5라고 봅니다. 이런 불균형한 지방재정 구조에서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살뜰히 살림을 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낭비적 요소를 줄여가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더 이상 절약하려고 해도 절약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이 지방재정의 구조에 대해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의 대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심의를 마친 다음에는 전국적 차원에서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했던 분들의 대표분들이 한번 모여서, 이런 지방재정 구조에서 예산을 알뜰살뜰히 심사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방재정의 세출 분야의 낭비적 요소를 여러분들이 거르는데 좀 주안점을 뒀다 그러면 세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담배세 인상이라든지 주민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시민 생활과 부천시 살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걸 좀 여러분들이 기왕에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좀 나누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민세가 이제 100% 인상하기로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주민세 100% 인상한다 그래봤자 부천시에 얼마 들어오겠습니까? 10몇억 더 들어옵니다. 이래가지고 이 큰 뉴스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거 하면은 지방 살림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담배세를 인상해가지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이게 참 민망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담배를 덮이자라는 캠페인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참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지방정부가 보건소를 확충해가지고 금연 클리닉을 하고 담배 피면은 벌금을 매기고 하는데, 그 담배세를 인상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이게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좀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시의 살림을 들여다본 여러분들께서 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저는 앞으로 발전된 주민참여예산제의 과제로 이제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또 제안도 드려봅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뭐 이런저런 뭐 소외가 있습니다만 활동이 끝난 다음에 저하고 또 한번 이렇게 허심하게 활동 평가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기약을 드리면서 지난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병선 위원장님, 또 김영규 부위원장님, 이상호 간사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대표로서 모임을 이끌어간다라는 게 뭐 특별히 생기는 것도 없는데 굉장히 좀 예민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대가 없이 우리 잘 이끌어와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이 시간과 열정에 대한 헌신의 결과로 내년도 부천시 살림이 보다 더 허술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짜여질 수 있는 밑받침이 됐다라는 것을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시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또 여러분도 보람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여예산제 외에도 우리 부천시에 이제 100년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100년을 또 발전해 가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난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아마 부천은 발전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교육경비특별위원회가 92개 학교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날 임원회의를 하게 됩니다. 임원회의 의제는 제안사업 공모제 및 운영방식 전체 회의 부의 결정과 이러한 결정이 됐죠. 분과위원회에 평가한 것을 존중하겠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2014년 3월 19일날 5,027호 공문을 각 동에다 보냈습니다. 공모제 전환 방침 및 단위사업별 1억 이하 제출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초과 제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시민위원회 전체 1차 회의가 10월 7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제 제한사업 선정 방식이 제1항으로 결정이 되었고 1억 원 초과 사업 제한사업에 대해서 제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각 분과위원회에서 동 공모사업에 대해서 현장 평가도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분과에 해당되는 자체 예산 검토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금요일과 10월 27일 월요일 이 두 차례에 거쳐서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검토 의견서와 그 다음에 동공모사업 심사에서 제외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후 예산 편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사업 분과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예산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걸로 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일 날 하드웨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의견 검토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126개 학교를 검토해본 결과 부천의 미래학교, 그리고 특성화사업, 그리고 아트밸리 사업, 영어 거점센터,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예산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행의 6억 6천 정도의 지원에서 1억으로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현재의 수준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 2년 동안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사용 내역이라든가 예산 사용 내역이라든가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학부모 만족조사 그리고 미래학교 지정 전과 후의 비교 분석 등을 보고 난 다음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부천의 미래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와 비교해서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하다라는 평가 일부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정도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반적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특성화 사업을 살펴보니까 뭐 독서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 체험학습 그리고 진로지도 그리고 또 이제 독서 다도강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천시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원했던 사업을 특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정말 특성화라 하면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부천만이 가지고 있는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도는 거점 지구 단위로 구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트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관악부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어 거점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액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지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교가부에서 전부 다 이 사업은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따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미래학교 선정된 학교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래학교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면 1억 5천을 지원받는 학교와 5, 6천을 지원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시를 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날 열려서 이런 우리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원어민 교사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곳을 제어하고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아트밸리 같은 경우에도 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천 소나기 또래조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교육청에서 하는 뭐 위센터나 뭐 여러 가지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바다 측정돼서 해서 좀 삭감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9개 분야에서 13억 정도를 삭감을 조정을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료와 같이 하드웨어도 일부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보니까 부천시와 부천교육청과 그리고 시민위원회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학교 방문할 때 이중으로 나가는 일, 이런 소모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데 학병들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3월 정도, 3, 4월 교육 경비 지원을 받기 전에 미리 해서 필히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또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난번 때 어떤 학교 교사님이 우리 시민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해주셨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대한 순서대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걸 우리 시민위원회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시청에서 바쁘고 힘드신데 하시느라고 어려워하시니까 우리 시민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좀 맡아서 하면 공무원들의 힘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사단을 내년부터는 가는 때는 교육청, 시청, 그리고 시민위원회가 합동으로 나가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시면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전년도에 놀이시설과 관련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유치원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고 놀이시설에 준한 시설비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대부분의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고요.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법률과 부천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조례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도 살펴보았는데요. 그 규칙에도 유치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다만 시장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 유치원 놀이시설까지도 해줬으니 놀이시설까지만 한정한다는 의견을 연마했습니다. 신곡 1동 옥상정원 주민쉼터 조성 사업은 옥상 누수로 인한 강소공사가 시급하면 청사 포괄 사업비로 진행해야 한다. 부채태. 그다음 신곡 2동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 미니형 화단 조성 적합하다고 채택했고요. 의견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곡 3동 지역아동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수공성 경비고 교육청에서도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 지원이 어렵다. 원미일동 원미산 산림욕장 주변 등산로 정비 원미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주민 편익 사업비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청 녹지가로 이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부재택 원미이동 마을 둘레길 정비 사업
보도블록 상태가 양호하고 필요성은 있으나 시급성 및 효과성이 부족하여 부채택. 네, 8페이지입니다. 네, 민간인적 경비 사업은 저희가 시의 편성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365 안전센터 자유방재단 체육대회 지원은 자유방재단에 소모되는 예산의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행사성 예산으로 행사성 예산 경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분과의 전체적인 검토 의견은 낭비적 예산과 행사성 예산, 그다음에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검토하고 삭감과 동결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국제교류 사업 추진비는 예산 도입의 취지는 저소득 청소년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일부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어서 일부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차별소통과 부천 김포 범죄 피해자 생계비 지원 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실적이 보고되지 않고 정확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16년 예산 편성 시 근거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동결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관련해서는 예산 부족인데도 인건비 및 운영비를 63%나 증액한 것은 부천시 예산 부족을 검토하지 않은 의견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부 내역서를 제출받아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동결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동요회의실 운영비는 국민운동단체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차량 구입비는 바르기 살기 운동협의회 활동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제23회 자연보호 정착 학생 그림 그리기 대회 자연보호 정착 자연생태 현장학습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년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산 부족으로 자연보호 정착 자연생태 현장학습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풀은 예산 부족으로 증액 불가하다는 것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성인 문자회도 교육 사업비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그다음 원미도서관 두 가지 사업은 사립 작은 도서관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급은 어렵다는 것으로 두 가지 다 삭감하였습니다. 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저희 2015년 세철 예산으로 저희가 따로 검토 의견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문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분과위원회에서 각동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고민도 많이 했고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동에 이렇게 좀 방문하고 많은 그 동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일하기가 좀 필요했을 텐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 떨어진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저희 동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동의 무궁화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분과에서는 그 선정 기준을 어떤 뭐 도로가 파졌다든가 그리고 또 그 시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무언가 그 동에 그 마을에 특색이 있는 어떤 그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많은 그 분과위원님들께서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이제 그 순위를 정해 거고요. 무궁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중동 같은 경우에 그 동만의 그런 특색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봤고, 그 상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그 상동 같은 경우에는 저 1억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올렸지만 그 단일 사업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데 세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 7천만 원에 대한 사업만 그 채택을 하고 그 나머지 사업은 부채택으로 이렇게 그 부분 그 승인을 했던 거고요.
역곡 이동에서는 문화장터 거리를 산청전을 주는데요. 거기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자체가 아치형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사진 전시라든가 뭐 간판이라든가 게시판들을 만들고 또 쉼터에 의자를 만들고 싶다라는 의견에서 아치는 좀 불필요해 보인다. 자연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쪽을 조금 더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내 일동의 그 사랑방 북카페는 현재 1층에 동장실을 그 주민들을 위한 북카페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었고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송내 이동과 일동이 함께 마을 지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정착되려면 좀 더 많은 그 심의와 뭐 기획과 여러 가지 필요할 텐데 많이들 준비하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송내 이동은 불채택됐는데 거기는 지금 시급성이라든가 접근성들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송내 이동에 여기도 이제 북카페식으로 주민 쉼터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이거는 좀 불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분과의 소감문서의 예산 요구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육아동과의 돌봄교실 운영료 지원이 올해 7억 6천 그리고 이것을 2억 2천을 증액한 9억 8천으로 요구안이 올라왔는데요. 아직 이 평가에 대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 평가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일단 먼저 증액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좀 동결하고 충분히 사업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확대 시행하는 것. 그러니까 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걸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 조금 더 평가를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